화창한 봄날이었는데 어떻게 축구 축제가 순식간에 97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런 악몽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요. 이 끔찍한 진실이 수십 년 동안이나 감춰져 왔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영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힐즈버러 참사 이야기를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 보고서가 아니에요. 정말 정의를 향한 길고 또 처절했던 싸움의 기록입니다. 네, 맞습니다. 1989년 4월 15일이었죠. 셰필드에 있는 그 힐즈버러 경기장에서 FA컵 준결승전이 열렸는데 리버풀하고 노팅엄 포레스트 경기였어요. 근데 그 경기가 축제가 아니라 정말 끔찍한 비극의 현장이 된 거죠. 97명의 팬들이 결국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배경부터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죠. 그 1980년대 영국 축구장 하면 사실 지금과는 뭐랄까 분위기나 시설 면에서 많이 달랐다고 들었어요. 특히 안전 문제가 아주 심각했다고요. 네, 맞아요. 당시에는 경기장들이 대부분 되게 낡았고요. 특히 문제가 됐던 게 입석 관중석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다 좌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서서 보는 거예요. 근데 또 안전을 위해서 높은 철책을 세워놨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비상시에는 탈출구를 막는 그런 덫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아, 그 철책이요? 네. 그리고 힐즈버러 경기장도 뭐 예외는 아니어서요. 사실 참사 8년 전인 1981년에도 똑같은 구역에서 비슷한 압사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도 30명이 넘게 다쳤고요. 그런데도 개선이 안 됐다는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결국 경기가 열렸군요. 참사 당일에는 리버풀 팬들이 입장하는 쪽 상황이 더 안 좋았다면서요? 네, 그 래핑스 레인 쪽 입구가 특히 문제였습니다. 또 회전식 개찰 구조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경기 시작 시간이 다가오면서 팬들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그 앞이 완전 병목 현상이 생긴 거죠. 경기장 밖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 팬들이 그렇게 몰려드는 상황에서 경찰은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한 건가요? 여기서 뭔가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경기장 밖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니까 그걸 해소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었는지 당시 경찰 지휘관이 평소에는 출구로만 쓰던 C게이트를 열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게 오후 2시 52분쯤이었어요. 출구요? 출구를 입구로 쓰라고요? 네. 그 결정 때문에 열린 문으로 어림잡아 한 2,000명 정도 되는 팬들이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던 중앙 입석구역으로 순식간에 밀려 들어간 겁니다. 좁은 터널을 통해서요. 와, 안 그래도 붐비는 곳으로 사람들이 더 밀려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쪽은 와,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요? 네, 뭐 말 그대로입니다. 중앙에 있는 3번, 4번 구역은 순식간에 통제 불능 상태가 됐어요. 제일 앞쪽에 있던 팬들은 뒤에서 밀려오는 그 엄청난 압력에 앞에 있는 철책에 그대로 짓눌렸습니다. 숨조차 쉴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그 철책을 기어 오르거나 아니면 뭐 부서진 틈으로라도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쳤고요. 결국 오후 3시 6분 보다 못한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켰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압착성 질식으로 쓰러진 뒤였습니다. 아, 정말 너무 참혹한 현장이었겠네요. 혹시 구조 작업은 좀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안타깝게도 그 초기 대응은 정말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구급차 진입도 어려웠고 경찰들도 우왕좌왕했고요. 오히려 다른 팬들이 광고판 같은 걸 뜯어서 임시 들것을 만들고 또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서로를 도우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경찰이나 구급대 같은 공식적인 구조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결국 그 귀중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게 저는 더 충격적이에요. 사건 이후에 이걸 막 덮으려고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 힐즈버러 참사를 더욱 비극적으로 만드는 지점인데요. 일부 언론, 특히 그 악명 높은 타블로이드 신문 더선 같은 곳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리버풀 팬들이 뭐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렸고 구조 작업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뭐 희생자들의 소지품을 훔쳤다는 식의 그런 악의적인 기사를 쓴 거죠. 그것도 The Truth, 즉 진실이라는 그런 헤드라인을 달고져요. 아니, 잠깐만요. 피해자들한테 책임을 돌렸다는 건가요, 그게? 경찰은요? 경찰은 뭐라고 했는데요? 경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팬들에게 돌리려고 했죠.
당시 사우스요키셔 경찰은 팬들의 훌리건 행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고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경찰 진술 보고서 수백 건이 조직적으로 조작됐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불리한 내용들을 삭제하거나 내용을 바꾼 거죠. 와, 조작까지요? 네. 그리고 초기 검시 보고서 역시 사망 추정 시각을 너무 이르게 잡아서 오후 3시 15분 이후에 경찰이나 구급대의 부실 대응 문제를 의도적으로 덮으려 했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그럼 유족들이나 생존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들은 처음부터 사고사라는 그 편결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외롭고 힘든 싸움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2012년에 힐즈버러 독립패널이라는 조사기구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경찰의 총체적인 관리 실패와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아, 드디어. 네. 그리고 결국 2016년 새로운 배심원단이 재조사를 통해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97명의 희생자들은 불법적으로 살해되었다. unlawfully killed라는 판결이었죠. 팬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경찰의 중대한 과실과 경기장의 안전관리 부실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무려 27년 만에 내려진 정의였어요. 27년이라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이 긴 시간이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힐즈버러 참사는 정말 단순한 사고가 아니네요. 어떻게 진실이 왜곡될 수 있는지, 또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힘을 모아서 거대한 권력이나 잘못된 정보에 맞서 싸워서 결국 정의를 되찾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 같아요. 그렇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안전의 중요성 이런 건 당연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번 퍼진 잘못된 정보나 편견에 맞서 싸우는 게 왜 필요한지를 계속해서 되묻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과연 진실의 무게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정의가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